여러분들 노래하거나 말씀 많이 하시게 될 때 목이 좀 쪼인다는 느낌이 들거나 좀 아프다거나 좀 그런 느낌들이 드시죠? 오늘 이 영상 5분 정도 투자해서 따라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성을 할 때 있어서 좀 많이 편해지고 목소리 또한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세 가지 단계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호흡. 두 번째는 허밍. 세 번째는 모음 연결로 이제 주제를 잡을 거고요. 이 세 가지 단계를 따라오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프면 중단해야 돼요. 연습을. 물론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들은 그렇게 강도가 센 편이 아니지만 강도가 센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필시, 즉시 연습을 중단하시고 좀 휴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호흡. 여러분들은 이제 서칭을 좀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말들은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많이 들으실 텐데 숨을 마실 때, 노래할 때, 호흡을 할 때는 복식 호흡을 해라. 많이 들으시죠? 복식 호흡을 하라는 얘기는 정말 물리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배를 통해서 호흡을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보조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더 메인일 수 있는 설명인데 복식 호흡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나 기분이 편안하고 침착할 때는 복식 호흡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낮잠을 편안하게 자고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깨가 들썩이면서 이렇게 숨을 쉬는 친구는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도 숨을 마실 때, 잘 때 배가 들썩들썩이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예시. 우리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그럴 때 옆에 계신 분들이, 동료분들이 이렇게 아마 업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뭐 긴장감이 심한 상황이면 모를까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상황에서는 어깨가 들썩이면서 흉식 호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호흡을 한다는 게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배가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게 복식 호흡이에요. 그냥 그 복식 호흡이 너무 깊지 않거나 너무 세지 않을 뿐이지 그 또한 호흡 방식을 굳이 정의하자면 복식 호흡에 속하게 돼요. 즉 복식 호흡을 하라는 의미는 피지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배를 통해서 호흡을 하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로는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해라.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게 인지가 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되냐? 어깨는 힘을 툭 빼서 내려놓고 흉곽은 고정, 손은 갈비뼈 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감싸라고 알려드리는데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내 스스로를 조금 감싸주듯이 이런 식으로 갈비뼈에 손을 얹으시고 코로, 입으로 마셔도 괜찮아요. 다만 입으로 마실 때 너무 강하지 않게, 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지 않게 내가 가진 힘의 70%만 쓰는 거예요. 100%를 다 쓰시게 되면 다시 흥분하게 돼서 과하게 호흡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코로 약 4초에서 6초 동안 마시시고 마셨다면 느껴지는 게 배가 조금 볼록해지거나 갈비뼈 아래쪽 있죠. 우리가 아래쪽에 손을 댔는데 같이 좀 부풀 거예요. 그렇게 되셨다면 정말 호흡을, 복식 호흡을 잘 하시게 된 거고 정말 차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4초에서 6초 동안 마시시고 그 다음에 뱉을 때 또한 4초에서 6초 동안 천천히 뱉으시면 되는데 이때 뱉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입을 이런 식으로 볼주머니가 좀 빵빵하게 나온 상태에서 천천히 뱉으셔도 괜찮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S 발음, 우리나라 발음의 시옷 발음으로 이런 식으로 뱉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입에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아파가지고 S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호흡 단계가 끝났고 두 번째 단계 바로 허밍 단계인데요. 허밍도 저희들은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입술 떨기,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허밍,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콧노래하는 허밍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입술 떨기도 정말 이 현존하는 보컬 발성 개발하는 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툴인데 가장 보편적이라는 말은 가장 오래 사용된 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했던 툴이기도 해요. 그 말 자체가 많은 백테스팅을 거쳐서 아직까지도 가장 안정적인 훈련 효과를 입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 떨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이마만큼 오랜 기간 동안 확증을 받고 효과를 입증을 받은 훈련이기 때문에 익혀둔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보컬 발성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 떨기를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펴고 양쪽 볼을 지그시 눌러줘요. 근데 이 지그시 눌러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입술 쪽으로 살이 몰리면 안 돼요. 입술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몰리지 않게 지그시 볼주머니를 그냥 눌러준다 정도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아랫입술이 자연스럽게 윗입술로 붙을 수 있게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숨을 내뱉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시면 돼요. 입 밖으로. 그러면 입술이 자연스럽게 하고 진동하게 됩니다. 너무 호흡을 세게 뱉으려고 하게 되면 시야가 막 엄청 흔들려요. 이렇게. 그럼 공기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채 4초, 6초도 뱉지 못하고 1초, 2초, 3초 내에 아마 남아있는 숨이 다 꺼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노래 한 소절을 부르기도 전에 숨이 다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뱉을 때, 입술 떨기 할 때는 최소한 4초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소리를 이렇게 항상 소리와 같이 뱉으셔야 호흡이 길게 유지됩니다. 이유가 입술 떨기를 할 때 입술을 떨 수 있을 정도의 공기 세기는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진동을 전달하려면 호흡을 뱉어야 되기 때문인데 소리를 낼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공기의 세기와 그 공기의 양만으로도 입술을 떨기에는 아주 충분한 압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떨기 위해서 더 바람을 과하게 뱉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피아노가 있으시다면 저처럼 이런 멜로디를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음정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집에 피아노가 없거나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 생활 소음 때문에 피아노를 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피아노가 없다면 가장 내기 편안한 키,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무리해서 높지도 않은 키에서 요렇게.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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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처럼 입술 떨기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정을 굴곡지게 한 3번 정도 굴곡지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이 입술 떨기 연습 자체도 얼마만큼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레슨을 하다 보면은 저는 보통 하루 연습 시간을 2시간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체를 열심히 쓰는 선에서 소리 내는 이 시간 자체가 2시간이 넘으면은 좀 지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취미생이시라면 꾸준하게만 하시면 효과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2-30분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매일매일 하시게 되면 효과가 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명 허밍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입술 떨기 외에 하듯이 하는 허밍이 있어요. 발음이 3가지가 있어요. 발음이 3가지가 있는데 음료수 할 때 자 이제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보화 할 때 니은 받침에 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답할 때 할 때 이응 받침이 있어요. 이 미음, 니은, 이응 받침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3가지 발음을 입술을 닫은 상태에선 다 비슷하게 보여요. 이거는 미음 발음이었고, 이거는 은 발음이었고, 이거는 응 발음이었어요. 미음, 니은, 이응 순으로 보여드린 거고, 똑같이 겉모습을 보기에는 아마 그냥 다 음료수 할 때 음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자세를 잡으시면 되고요. 이때 하시게 되면 아마도 미음 받침을 하실 때는 앞니 쪽이 좀 진동감이 느껴지실 거고요. 이제 니은 받침도 살짝 앞니 쪽이 진동이 느껴질 거고요. 이응 받침을 하게 되면 아마 입천장 쪽에 좀 움직임이 좀 진동이 좀 느껴질 거예요. 3개 다 맞는 경우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위쪽 진동감을 느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추후에 고음을 발전시킬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명 허밍 연습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충분하게
많이 해주시는 게 앞으로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나 인터넷에 나오는 발성 트레이너들이 여러 가지 고음 이렇게 하면 고음 쉽게 납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것들이 이 공명 허밍에 기초된 설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 잘 숙지를 하셔도 다른 영상들을 볼 때 굉장히 참고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너무 이 턱 근육, 저작근을 너무 이렇게 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항상 턱 쪽은 힘이 적절하게 편안하게 풀려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모음 연결이에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모음 연결하는 연습은 발음과 발음을 변화시킬 때 그 통로를 다 하나의 통로로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 발음할 땐 아 나오고 우 발음을 할 때는 우 이렇게 톤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된다면 노래를 부르실 때도 아마 목에 데미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아에이오 발음을 할 때도 톤이 일정하도록 훈련을 하시게 되면 노래에서 발음이 변화를 하실 때도 소리의 톤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듣는 이가 안정적으로 듣게끔 연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발음으로 을 하게 되면 혀가 입천장에 살짝 붙게 되면서 소리가 살짝 뒤쪽으로 뭉치게 되는 느낌이 들 건데 그때 한 상태에서 혀를 살짝 떼요. 그러면 공명이 약간 위쪽으로 움직인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때요? 하나의 음정으로 아에이오 발음을 다 연결해서 하는 연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들으실 때도 음색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하게 들리실 겁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게 되면 보컬뿐만이 아니라 스피치, 말할 때 발성까지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내 목소리가 좋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훈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연습 방법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뵈면서 이 개인적인 상황을, 개인적인 입술의 모양, 입안의 공간을 체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되는 사람이 제가 입을 크게 벌리는 훈련을 소개하게 되면 입을 크게 따라 하시겠죠. 그러면은 나는 입이 크면 안 되는데 입을 크게 벌려버렸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최대한 중립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차 영상 강의가 좀 디테일한 것들도 다루겠지만 조금 더 심화 과정을 배우시고 싶다면은 근처에 있는 학원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오프라인 레슨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개인 맞춤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 레슨 방식이 주된 레슨 방식이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면은 상담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친절히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황이 괜찮다면은 제가 영상 주제로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컬 발성 종합개발의 김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